2025년 5월 10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왜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주중에 증시가 열리지 않으면 그 흐름이 끊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5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면서 뉴욕 증시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하락, S&P 500이 0.07% 하락, 나스닥이 0.00%, 그러니까 포인트로 1포인트가 안 되는 0.78포인트 상승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주말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심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자주 전해드리는 멘트는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왜 주중에 증시가 열리지 않으면 그 흐름이 끊기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뉴욕 증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유동성 장세는요. 사실 어떤 재료가 있다든가 어떤 호재 이런 것보다는 돈으로 쭉 종목 가격을 올리는 장입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부터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적립식 펀드. 제가 방송에서 종종 언급해드리죠. 그 적립식 펀드를 가장 먼저 출시한 증권사가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에서 1억 만들기, 부자 아빠 만들기, 이런 여러 다양한 적립식 펀드 상품을 출시했고요. 그때 금융회사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런 적립식 펀드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적립식이라 함은 은행의 정기 적금 같은 개념만 있었고요. 증권회사에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는 사실 주식을 내가 하고 싶은데 10만 원 가지고 주식한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주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목돈의 개념. 목돈을 가져야지만 증권회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권회사에서 만드는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거치식이었습니다. 바이코리아도 그렇고요. 뮤추얼펀드도 그렇고요. 그 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펀드가 최소한 목돈이 좀 있어야지만 나 펀드 가입할게요. 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과감하게 깬 게 적립식 펀드였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증권사 직원들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홍보하면서 주식이 빠지면 나는 매월 똑같은 금액을 입금하게 되고, 그럼 주식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싼 가격으로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네. 이런 홍보 작용을 통해서 은행에 들어갔던 적금이 증권사 적립식 펀드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 확 떴죠. 제가 그 당시 교보증권 다니다가 대신증권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차인데 나중에 제가 땅을 쳤죠. 에이씨, 미래에셋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미래에셋 증권을 이렇게 같은 증권사들끼리 도대체 얼마나 손님이 많은가 이렇게 탐방을 가면은요. 미래에셋 증권은 손님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때 증권사 찌라시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전일 미래에셋 증권사가 매집한 종목들 해서 엑셀 파일로 쫙 돌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적립식 펀드 자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굵직굵직한 종목들만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점 사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요. 나중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사기엔 너무 비싼데 하면서 다른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없나 하고 눈을 돌립니다. 블루칩, 옐로우칩, 나중에 하다 정말 코스닥 듣도 보지도 못했던 종목들까지 편입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매수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빠지는 이유는 팔고자 하는 힘이 강해서 빠지는 겁니다. 뭐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오르고 악재가 있어서 빠지고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요, 결국 돈의 힘으로 종목을 올리다 보니 월요일날 올리고 화요일날 올려요. 수요일날 증시가 쉽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일날 만약에 휴장인 경우 잠깐 멈추지만,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멈추지만 결국 그 올리려고 하는 힘이 목요일날 쫙 올라가면서 주중에 휴장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 장세는요, 다르죠. 일단 개별 종목들은 뭐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들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일명 세력이라고 하는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인이 움직이고 그 종목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5월 2일 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5월 5일, 5월 6일 이틀 동안 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치면 나흘 동안 휴장인데 그 안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심리. 그리고 나 이렇게 휴일이 많으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일단 현금화 시켜놓아서 혹시 모르면 꺼내 쓰려고 이렇게 현금화 시켜놓을까?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 개별 장세에서는 주중에 장이 쉬면 흐름이 끊깁니다. 특히 어떤 테마가 쫙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A 테마, 화요일은 B 테마, 뭐 수요일은 뭐 C 테마 이렇게 일명 순환매가 막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흐름은 더 잘 끊기죠. 자, 5월 9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약간 그거와 의미는 다르지만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한대요. 그러면 주말이 아니라면 어쩌면 방향성을 잡았을 겁니다. 어떻게? 위쪽으로 잡았겠죠. 기대감 쪽에 조금 더 많은 베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면 바로바로 주중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장중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 장이 열리지 않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대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기대감도 있지만 이거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런 경계감이 기싸움을 하다 보니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의미가 이제 좀 느껴지시겠죠?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 마지막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금리 결정 5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을 합니다. 그중에 한 4명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잘 고정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앙은행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자다가 옆 사람 허벅지 긁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죠. 자,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미국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는 회복력이 약할 것이다라고 했고,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글러 연준 이사는 현재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4명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만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욕 연방은행 총재나 뭐 쿠글러 연준 이사,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씨부리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는 회복력이 약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미국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는 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뭐 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회복력이 약할 거래요. 회복력이 약한다는 거
의미가 뭐냐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표현에 따르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세지 않다라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 지표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체질이 회복시킬 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자주 하는 멘트들 중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어야 된다. 근데 못하고 있죠.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다들 쪼다해요. 사람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들이 관세 협상만 하면 미국 경제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결국 말장난이거든요. 오히려 초반에 1월 달에 트럼프가 세게 확 때렸을 때는 공포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리멸렬.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지리멸렬해질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자, 현재 6월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 82.8%예요. 이 동결 확률 82.8%가 보여주는 의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어 라는 것에 조금 더 베팅을 크게 한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문제는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경제가 안 좋은 거는 트럼프가 1월 달에 터뜨린 관세 전쟁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문제만 해결되면 everything is okay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되느냐.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첫 무역 협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협상인 만큼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무역 협상의 기본은, 그러니까 협상의 기본은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이 제시한 걸 딱 보고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딱 책상에다 던지고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다. 물론 박차고 나오는 쪽도 똥줄은 타요. 그러나 그게 바로 기싸움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100% 넘는 관세를 좀 중국에 제시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중국의 80% 관세 부과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저 트럼프 미친 새끼네 저거. 야 무슨 80%야 그냥 60% 정도만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80%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145%는 허세고 이 80%조차도 첫 번째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지르는 거야. 한 60% 정도가 적절할 거야. 아마 협상을 하는 가운데 더 낮아질 거야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관세 이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는 중국이라는 굉장히 센 적을 앞두고 협상하기 전 기싸움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지금 살짝 쫄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아주 세게 아주 그냥 마음을 결심을 단디하고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미국이 크게 질렀다. 80%다. 시장은 60%다. 뭐 일반적인 관세 인하는 없다라고 혼자서 막 지금 미국은 주접을 떨고 있는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관세 협상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큰 관세 협상이라는 걸 앞두고 미국과 영국이 관세 협상을 하고 또 그 과정에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큰 핵심 틀은 중국과 미국과 무역 협상이고 센 녀석과 센 녀석이 만난 만큼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히 전일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을 했다. 그러니 중국과도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은
그냥 짜치기예요. 짜잘해 그냥 조금해 그냥 관심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는 조금 더 긴장감과 경계감을 시장에 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몇 번 왔다 가고 뭐 결렬되고 협상이 이어가고 막 이런 주접들을 막 떠는 가운데 어느 순간 주식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과 미국과 협상하면 그래 니네 그렇게 놀아라. 진짜 주식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경제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훼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타령하면서 지금 미국이 까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이 새끼 네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할 것 같냐?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가 꽤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들 감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에브리띵 이즈 오케이가 될 거라는 그 얄팍한 희망에 나중에 뒤통수 맞을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 이제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5월달 1일날 노동절로 휴장이었고요. 5월 5일, 5월 6일 이틀 동안 휴장이었습니다. 5월 초순에는요. 종목에 대한 흐름도 좀 끊겼고요. 그리고 좀 재미도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단 5월 말까지는 휴장이 없는 관계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5월달 판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즐거운 매매할 수 있도록 주말에 잘 쉬시고요. 저는 내일 5월 11일 일요일 방송에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